네, 2024년 9월 27일 이정훈입니다. 몇 차례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해라.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왜 그런가? 네,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뉴스를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텔레그램으로 공개했습니다. 로봇계를 운영하는 모습. 네. 우크라이나의 특수부대 같은데 메도이드라고 불리는 로봇계를 우크라이나 이 특수부대 아닐 거예요. 일반 보병부대가 이 메도이드라고 불리는 로봇계를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처음엔 당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드론을 띄워서 지금은 떼거지 공격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방공망을 뚫고 러시아의 무기고를 때려서 북한이 제공한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을 다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 떼거지로 카츄샤 로켓 RPG-7 쏘니까 이스라엘의 방공망의 핵심인 아이언돔이 다 막아내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당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을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를 향해 퍼붓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 드론 기술이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뭐 드론은 워낙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크루즈 미사일처럼 삑 날아가서, 그리고 거기에 우리 방송국에서 찍는 TV 카메라 작은 거, 뭐 요즘은 뭐 핸드폰도 동영상 찍으니까 그런 거 하나 탁 탑재해서 그게 쭉 찍어주는 모습을 무선으로 송신하면 그 조작하는, 저 후방에서 조작하는 조작병이 여기구나 딱 위치 확인해서 글로 자폭하고 때리면 맞추잖아요. 그래서 드론이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는 우리처럼 분계선을 두고 분계선에서 이렇게 싸우는 진지전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 왔다 갔다 할 때는 적진에 쳐들어가야 되는데, 쳐들어갈 때 이 전통적인 방법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단에 요즘 뭐라 그러나 특공여단이라 그러나 특공여단이 있습니다. 각 산하에 가면 수색대가 있습니다. 수색연대가. 이 수색연대가 특공여단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육군 전체로 보게 되면 육군 특수전부대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일단 몇 개 시설을 잡아놓고 여기 인민군 주요 시설이 있다 그러면 아군 포병, 사단 포병이나 군단 포병 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포병들이 미사일을 쏘거나 장사장포로 때립니다. 그래서 쟤네들 주요 시설을 때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단에 가게 되면은 전차대대, 뭐 장갑차 대대가 있죠. 군단에 가게 되면은 전차 여단이나 장갑차 여단이 있고, 지작사령부에 가게 되면 기동사단, 기동군단이 있습니다. 이런 기동부대를 확 집어넣는 거예요. 이 기동부대는 전차는 굉장히 두꺼운 장갑이 돼 있고 장갑차도 장갑이 돼 있으니까 적이 좀 쏴도 뚫고 들어가서 그러면서 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때릴 때 지금 육군에 항공작전사령부가 있어요. 항작사가 이제 우리 공격 헬기하고 기동 헬기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같이 배분해주면 제일 앞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특수전부대가 들어가서 몇 개 표적을 없애고 자기네가 없앨 수 없는 큰 표적은 아군 포병으로 하여금 때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거되면은 항작사가 제공한 헬기, 공격 헬기가 앞으로 쫙 날아가면서, 이제 헬기는 눈으로 보고 싸우는 비행기니까 지상에 있는 거 때려 부수고, 적 전차를 때려 부수고, 장갑차 때려 부숩니다. 진지에 있는 놈 두드려 부수고, 쫙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아군 기동부대가 쫙 자기 방어를 하는 기동부대가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적이 전선이 뚫리면 그 뒤로 이제 장갑차를 탔거나 아니면 트럭을 탄 우리 보병들이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뭐 걸어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차량을 타고 확 들어가서 전선을 확대하고 적을 섬멸하는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모두 이제 우리 병사들이 뭐 헬기를 탔던
뭐 전차를 탔던 장갑차를 탔던 트럭을 탔던 이제 그런 거에 자기 방어를 하면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투는 어떻게 하느냐, 맨 앞에 들어가는 수색하는 또 특공작전하는 부대를 로봇으로 만드는 거야. 옛날에는 이제 개를 써봤는데 개는 인간만큼 머리가 안 좋고 하니까 로봇을 딱 집어넣어서 로봇을 뒤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적을 다 죽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특수전 부대들 수색대나 특공여단에서 희생이 적죠. 그래서 로봇계, 과거에는 이제 전투 차량, 그래서 미국의 험비 장갑차가 보게 되면 막 이런 고바위도 올라가고 막 험한 길도 갔는데, 산을 넘어가거나 이렇게 나무를 올라가는 거나 막 이런 건 안 되는데, 어쨌든 막 그게 가능하도록 험비보다 더 4발 바퀴로 이용해서 올라가는 걸 하다가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로봇이 근데 사람처럼 2다리로 걸어가면 불안정하고 잘 보이니까 짐승처럼 4다리로 개처럼 만든 거죠. 그 이놈이 자기 눈에서 쫙 찍어주면 우리는 다 보는 거죠, 안전하게. 로봇개를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투입해서 쓰고 있어요. 이 운영부대는 28 독립기계화 여단이랍니다. 근데 이 로봇개를 제조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영국의 드론 제작 업체인 브릿 얼라이언스라고 합니다. 로봇개 한 마리의 가격은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는 별로 안 비싸죠. 병사가 하나 죽으면은 훨씬 더 희생이 큰데, 이런 로봇개를 풀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도 오래됐지만 거기도 보게 되면 맨 앞에 이제 전투 로봇이 들어가는, 로봇개가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적진을 탐색하고 속도도 사람보다 빨리 가요. 우리 수색대나 특공여단이 적에 들키지 않으려니까 시간당, 우리가 보통 걸어도 시간당 4km 걷는데 특수전 부대는 그거보다 더 천천히 걷는데, 이놈은 사람의 걷는 거의 3배인 14km를 걷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무거운 무기도 지고 가고 있고, 거기서 무기를 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전한 작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로봇개를 만들고 전투 차량을 만들고 드론을 만드는데, 각 나라들이 만드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선수들,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라든지 선수들이 쫙 모여갖고 나중에 어디 가서 경쟁을 합니까? 올림픽에 가서 경쟁을 하잖아요. 이 무기도 만들어서, 무기를 잘 만들면 뭐래? 잘 만들었는데 그 조작법이 쉬워야죠. 안전하게 조작해야 되고 전파도 제대로 왔다 갔다 방해 안 받고 하려면 갖가지 조건에서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무기를 개발하면은 극한 조건, 영하 40도를 인공으로 만들어서 달리게 한다든지, 또는 막 물속으로 이렇게 가보게 한다든지, 아주 더운 상태에서 40, 50도 기온에서도 한번 가게 한다든지, 그런 걸 다 실험해서 통과돼야만 하는데, 실제로 전장에 가보면요, 그거보다 더한 상황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연습할 때 우리 팀에서만 연습하면은 똑같은데 딱 시합 나가보면 상대 팀에서 나온 애가 다른 전술을 쓰면 당황하잖아요. 역시 시합에 나가봐야 배우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무기하고 이 전술, 사용법 이런 것도 전쟁터에 나가봐야 배웁니다. 지금 영국이 로봇개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군에 준 거는요, 자기네 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하면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딱 끝나고 나면 아주 좋은 로봇개를 만들어서, 이 드론은 물론 하지만 대량 생산해서 세계 시장을 말아먹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DX 코리아라고 하는 육군 해병대용 지상무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많은 업체들이 로봇개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공개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연구 개발자들이 자기 상상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라고 만든 건데, 이게 실전에서 써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박람회에 내놔서 보여주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막 나름대로 검증을 하면서 그럼 수출이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번 주에 끝나면은 10월 달 다음 달에는 또 계룡대 쪽에서 카덱스라고 하는 육군 해병대 또 지상 무기 전시회가 열려요. 지난번 한번 보도했지만 지금 육군협회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해공군은 자기네 단일 무기 전시회를 여는데 2개로 지금 쪼개져서 열리는데, 거기에서 또 몇 개 업체들이 나와서 이 전투 무기를 공개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백날 공개해봐야 소용이 없고 실제로 실전에 가서 사용해서 보여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기동부대인 11기동사단에 한 1000여 명의 100여 명의 장병이 해군 노적봉원함을 타고 카타르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우리 K2 전차, K9 자주포, K200 장갑차를 딱 놓고 같이 카타르군과 연합작전하면서 성능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도 연습이야.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고. 적군이 쏜다고 하지만 가상으로 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출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보다 100배 좋은 게 우크라이나 군한테 줘서 걔들이 그래야 우리나라 군대는 연습을 많이 하지만 걔네들은 우리가 훈련법을 가르쳐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능숙하게 사용하면 좋은 무기죠. 성능이 나오면. 야, 이 새로운 무기 그리고 새로운 전술의 올림픽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 그 좋은 올림픽에 왜 대한민국은 참여하지 않고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서방 국가만 참여하냐 이거예요. 지금 뭐 명분 따져서 뭐 살상 무기는 안 된다. 지금 러시아 기술을 제공받아서 북한이 우리를 때려 죽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신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요, 자기네 제대 군인들을 건설단으로 해서 러시아에 보내서 러시아가 지금 전쟁 치르는 지역에서 뭐 새롭게 뭐 진지를 쌓던 공사하는 그런 요원으로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 나왔죠.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을 뭐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공병작전을 하거나 우리 민간인을 보내기는 어렵다면 우리가 개발한 무기를 줘서 우크라이나 군한테 사용법 가르친 다음에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검증이 되잖아요. 아주 좋으면 뭐 카타르에 가서 이렇게 연합작전하면서 설명할 필요 없이 증명이 되잖아요. 야, 영국의 로봇계보다 영국의 드론보다 한국 어느 기업 측계 훨씬 낫다 그러면 바로 수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경제 위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차, 뭐 그다음에 화학, 석유화학은 SK나 LG 이런 민간 기업들이 다 하는데 거기 정부가 뭐 하라 마라 할 게 없어요. 해도 기업들이 자기네가 이익이면 하고 아니면 안 합니다. 이 정부가 개입해서 키울 수 있는 산업이 원전하고 방산 분야밖에 없어요. 근데 원전 수출했는데 지금 야당이 시비 걸잖아요. 근데 원전 수출을 더 해야지. 지금 체코에다 성공적으로 지어주면 체코를 보고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도 전쟁 끝나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체코에 지어주기로 한 강물로 냉각하는 AP1000 원자로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하나 지어가지고 안전성을 검증도 해주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수소만 전용으로 생산하는 걸로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발상을 해서 원자력사를 확 키워야죠. 그렇게 키우면 외국도 또 사갈 거고. 마찬가지로 K방산도 지금 폴란드 수출했다.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그동안 군수산업을 안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지금 전쟁이 오래되니까 막 하고 있잖아요. 금방 우리 따라올 겁니다. 얘네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자기네 무기를 줘서 막 사용하게 하면서 능력 검증하면서 얼마나 더 좋아요. 뭐 극한지 훈련 연습할 필요 없이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해야지. 왜 안 해? 북한을 의식해서라도 해야 되고 지금 러시아는 북한하고 상호방위를 하는 동반자 협정을 맺었어요. 그런 러시아는 지금 우리를 여러 가지로 압박하고 있는데 왜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고분하게 나가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맨날 다 당하는 겁니다. 북한에. 지금 로봇계까지 풀고 드론도 지금 서방 기업들이 기술을 줘서 그걸 사용하거나 제작해서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자 전쟁에서는 아주 고급 전차나 장갑차만 해도 고급 무기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60만 대군이라면 60만 대군이 소총 하나는 다 갖고 있죠. 소총은 60만 개를 제작할 수 있지만 아주 23을 제작한다 그러면 많아야 20척을 못 넘어요. 어떤 게 시장이 큽니까? 소총보다 더 시장이 큰 거는 탄약이에요. 탄약. 전쟁 나면 탄약 소비 엄청나죠. 탄알. 그거에서 독점적으로 가야지. 지금 한국에서 자꾸 뭐 천궁이니 뭐니 그거 만들어야 돼요. 특수무기, 고급 무기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쓰는 로봇계 앞으로 그게 쓰이겠죠. 드론. 거기에 탑재하는 탄알 장비 이게 큰 겁니다. 이걸 놓치고 지금 대한민국 육군이 둘로 쪼개져서 DX 코리아하고 카덱스 두 개 무기 박람회를 하는 거는 이 무기 박람회 사람들 관심 없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무기가 제일 좋은지 유심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왜 한국, 그게 최고의 무기 박람회고 그게 올림픽인데 왜 한국이 거기엔 참가 안 하냐 이거야. 에? 김영원 국방부 장관부터 윤석열 대통령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야당 애들이 뭐 떠들든 말든 대한민국 국익이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K방산하고 K원전인데 그 두 가지를 왜 치고 나가려면은 그 좋은 무기 박람회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놓치냐 이거야. 계속 뭐 평화를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그게 북한이 심리전 공작을 해서 거기에 좌파들이 준동하는 겁니다. 임종석이처럼 뭐 통일 포기론 나오는 것도 그런 거에 심리전에 걸리는 거예요. 이걸 탁탁 치고 나가야 돼요. 이거 나가는 순간에 저처럼 생각하는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하게 되면 뭐 카타르에 가서 연합작전 같이 해주는 건 뭐 중요한 일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전쟁 끝나면 우리가 거기에 재건 사업에 들어가서 뭐 방산 공장을 지어고 원전을 지어주고 하면서 우리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거죠. 자, 로봇개를 투입해서 전투를 하고 드론을 투입해서 아주 이제 많이 전쟁, 이건 뭐 하나 파괴될 수도 있고 드론은 거의 요즘 거는 자폭용이니까 얼마나 무궁무진한 시장입니까? 이걸 왜 무시하죠? 자, 이것과 비교되는 게 중국입니다. 지금 9월달이니까 지난 5월달에 중국의 무창, 문무할 때 무인 무자에다가 창성을 찾자 날일자 두 개서 무창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게 확인됐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위성으로 보니까 위성 사진인데 나중에 대형 크레인을 설치하고 그걸 끌어올리는 사진이 또 찍혔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을 종합하면은 이 무창조선소는 이제 중국 자료를 보니까 무창조선집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무창조선집단. 이 무창은 중국 발음으로 우창입니다. 우창. 우리로 얘기하면은 현대 중공업 같은 데죠. 중국의 제일 큰 조선 회사가 이 우창조선 중공업 집단인데 거기서 운영하는 게 우창조선소인데 여기에서 잠수함을 만들다가 잠수함이 깔아앉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잠수함을 중국이 새로 만들고 있는 중국에 등장했던 나라 중에 주나라 있죠. 주나라가 나중에 쪼개지면서 춘추전국 시대가 열립니다. 그 주나라 주급이라고 불러요. 공격형 원잠으로 봅니다. SSN. 새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걸로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고구려를 때린 나라가 수나라죠. 수급이다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주급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급은 아직 개발 중인 거기 때문에 주급이라고 보는데 이게 깔아앉았습니다. 깔아앉아서 끌어올렸는데 공격 원잠인데 그 왜 깔아앉았느냐?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죠. 폭발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이 무창조선소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조선소 현대나 그다음에 대우가 인수한 하나오션 같은 거는 다 바닷가에 있죠. 뭐 울산에 있거나 거제도에 있거나 삼성중공업도 이제 거제도에 있고 그렇잖아요. 얘네는 이 무창조선소는요 양자강 중류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중국이 미국의 해군력을 두려워해서 해안가에다 조선소를 진 게 아니라 양자강에 지어서 양자강에서 공격 원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강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그만큼 미국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게 깔아앉았어요. 중국은 자기네 전략 무기를 해안에서 만들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이게 깔아앉았어. 근데 중국은요, 이 말씀 드릴게요. 6.25 전쟁 때는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하고 우리군하고 싸웠죠. 그리고 1970 몇 년도인가 베트남을 때린 적이 있어요. 베트남이 통일되니까 통일된 베트남이 대든다고 79년도인가 중월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은 중국군이 어떤 전쟁에 참전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국이 굉장히 강대국인 것 같지만 파병을 하거나 무기는 이제 조금 수출을 하겠는데 요즘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강하다고 하는데 검증된 전쟁을 통해서 검증돼서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거든. 미군은 이제 이라크를 치는 전쟁, 아프간 치는 전쟁 할 때마다 전쟁 방법을 막 무기를 확 업그레이드 시켜요. 같이 작전하는 영국이 못 따라갈 정도로 하도 많은 전쟁을 하니까 한국전, 베트남 전쟁은 큰 전쟁이고 그거 말고 코소보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파나마 침공,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 무기를, 그래서 그 무기를 사용할 때 진동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다 고청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무기가 넘버원이에요. 그 무기를 만들어 수출을 하려면 무기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쟁에 그 무기를 쓰게 하는 거야.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우리 군이 가서 쓸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쓸 거 아니에요. 우리 군 희생도 없이 K방산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안 하냐. 영국, 프랑스 다 하고 있는데. 이 좌파들의 준동에 속지 마십시오. K방산하고 K원전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살리는 견인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핵심 전력입니다. 네. 지금 로봇계를 만들어서 DX 코리아나 카덱스에 전시할 게 아니라 빨리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내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게 해라.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량하면 우리 기술 좋으니까 세계 넘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